경장님, 도대체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3만 원 갖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해도 돼요? 사실 한 푼도 없어도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소액의 돈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적은 금액으로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 거예요. 이런 투자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1년에도 몇십 채씩 이렇게 낙찰 받으면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조건 보시면 지분 매각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한 명의 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감정가 1,500만 원대에 나와 있는데 물건의 9분의 2만 매각이 나온 거잖아요.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여기 지분 9분의 3이 상속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자분들이 성이 대부분 같은 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럼 결국 가족 물건이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요, 여러 차례 유찰된 저가에 여러 명이 입찰을 하곤 하는데요, 결과를 보고 나면 낙찰자들이 잔금을 미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어렵게 낙찰 받아놓고 잔금을 왜 미납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은 해당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겠죠. 근데 설마 이런 걸 누가 사겠냐고 1차 때는 아무도 안 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이 결국 낙찰을 받잖아요. 750만 원이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 10%면 75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낙찰을 받자마자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열람을 해보는 거죠. 사건 열람을 보면 대부분 공유자들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본다던가, 연락처가 없으면 주소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낙찰자는 공유자에게 연락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8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려면 최저 가격의 10%인 75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200만 원을 주신다면 제가 이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면 공유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뭔 소리냐 싶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 변호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진짜냐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변호사님이 당연히 맞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어쩌겠어요. 기존 공유자들이 이 지분을 안 가져간다고 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테고요. 그러면 다 같이 공유자가 되는 건데 재건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걸리겠죠. 게다가 공유자가 돼서 경매로 또다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이 건물은 공유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그냥 그 지분을 다시 가져오는 걸로 결정을 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라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노하우네요.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려 볼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에 해당하는 오늘 물건 단돈 750만 원이니까 우리 PD님도 대출 하나도 없이 이 물건 바로 입찰 받아볼 수가 있겠죠.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사건 번호 2023 타경 9087, 토지 11평, 건물 20평짜리인데 지분으로 토지 2평, 건물 4평대고요.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46-4 외 1필지입니다. 입지 조건은 주변에 인하대역이 있고 인하대학교를 포함해서 근처 학교들과 관공서들이 혼재되어 있죠. 아무래도 교통이나 인프라가 그렇게 엄청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 자체가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고요. 이런 지분 매각하는 그런 경매도 해봐야 경험도 늘고 안목도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던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공유주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이 잔금을 미납하고 다음 입찰 때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분 물건일 때는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물건을 800만 원에 적었어요. 그럼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공유자가 나서서 제가 이 물건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네, 이번 물건 굉장히 저렴하니까 우리 PD님 한번 입찰 준비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PD님이 경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깜빡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누르는 김에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